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또 이게 마이크에도 또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제가 발표 동안에는 제 마스크는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 주제가 자본시장 세제의 쟁점과 개선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이제 크게 금융투자소득세, 증권거래세, 가상자산 과세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목차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하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 증권거래세, 가상자산과세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 저도 이제 기재부 세제실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지만은 나와 보니까 진짜 금융세제는 너무 좋게 말하면 복잡하고 나쁘게 말하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누더기 세제가 돼 있어요. 이게 일관된 논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가지고 또 만들었다가 또 보충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굉장히 복잡해지고 세제의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이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중립성인데 중립성이 많이 훼손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2020년 말에 소득세법을 대폭 개정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우리 소득세법의 금융세제 부분은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과 도입 후가 BCAD로 나누듯이 좀 크게 나뉘는 그런 획기적인 조치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 이월공제 이런 부분들이 대폭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거래세가 이제 양도시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다 아니다 하는 논란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자는 이중과세로 받아들이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 단계적으로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슈가 가상자산인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에 과세 방안을 마련했는데 또 문제는 업, 업종에 대해서 업종에 대한 또 법안은 없어요. 정부가 규제라든지 관리는 안 하면서 세금만 걷는 좀 이상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가지고 비판이 많은데 이 부분이 조금 전에 12월 2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일단 연기가 돼가지고 원래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되기로 한 것이 1년 연기돼서 금융투자소득 과세하고 똑같은 2023년 1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잘된 일인데 그 부분은 제가 또 추후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과세 제도는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금융소득은 크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대부분 과세가 되고 있고 유형별 과세를 해서 다 되어 있는데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매매 차익이라든지 소액주주의 상장 주식 매매 차익 이런 부분이 빠져 있고 파생 상품도 주가지수 관련 파생 상품 말고는 거의 다 지금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은 아시는 대로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하고 있고 2천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납세무 종결되고 초과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제를 보면은 금융상품간 과세의 중립성이 훼손되다 보니까 단순성도 제외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채권은 매매차익 과세가 안 되고 주식은 배당소득은 과세되지만은 양도시에는 소액주주 양도차익 과세가 안 되고 펀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요. 펀드는 직접 투자할 때 소액주주 양도차익 과세가 안 되다 보니까 펀드도 같이 안 하는 바람에 펀드 자체 가격과 과세 가격에 괴리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파생결합 증권은 보유시는 과세를 안 하고 이제 환매 시에 환매 차익에 대해서 환매 차익 같은 건 원래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건 또 배당소득으로 하고 있고요.
또 파생상품은 보유시 과세를 안 하고 양도 환매 시에는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은 양도소득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건 이제 그 문성호 교수님이 이제 만드신 자료를 제가 좀 수정을 했는데요. 보유하고 양도 또는 환매 시에 이제 예금은 뭐 이자 소득 과세로 되어 있고 채권은 이자 소득 과세인데 양도 소득세는 비과세되고 있고요. 가격 상승분은 또 이건 직접 투자 이야기입니다. 직접 투자는 그 평가 차익은 간접 투자는 나중에 말씀드린 데 되겠지만은 그 직접 투자는 안 되고 있고요. 주식은 이제 배당 소득은 과세가 되고 주식 보유에 대한 이자는 주식 보유에 대한 이자라는 것은 말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주식 보유에 대한 그 가치 상승분이겠죠. 가치 상승분은 비과세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양도소득세는 상장 주식 양도 차익은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 대주주는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는 배당 소득으로 분류가 되는데 종전에는 펀드를 뭐 채권형 주식형으로 나눠 가지고 채권형은 이자 소득 또 주식형은 배당 소득으로 과세를 냈는데 그게 또 그 분류가 왔다 갔다 뭐 펀드에 주식이 많아지면은 주식형으로 되었다가 내려가면 또 채권형을 되고 해가지고 그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배당 소득을 일단 과세를 하니까 배당 소득이 아닌데도 배당 소득을 과세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그리고 이제 양도는 사실은 양도 소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배당 소득으로 보고 있고요. 파생결합정보는 가격 상승분은 비과세하는데 나중에 환매 차익은 배당 소득 과세. 파생상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그 주식 관련 주가 관련 파생상품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이제 설명을 또 하면은 그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문제가 있는데 직접 투자는 우리가 직접 투자할 때고 이제 간접 투자의 대종이 이제 그 펀드 투자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채권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매매나 평가 차익에 대해서 직접 투자는 과세를 안 하는데 간접 투자는 매매 평가 차익은 다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직접 투자가 상장 소액주주 비과세 되니까 간접 투자도 뭐 소액주주 비과세를 해야 되는데 간접 투자는 대주주 소액주주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부 상장 주식은 다 비과세를 하고 있고요. 해외 주식은 직접 투자 평가 차익에 대해서 직접 투자는 왜냐하면 매매는 그렇지만 평가 차익은 직접 투자는 비과세 되지만은 간접 투자는 과세가 되고요. 국내 주식은 제가 그 빨리 정리하다 보니까 매매 차익에 대해 직접 투자는 상장 주식 소액 주주만 과세가 아니라 소액 주주만 비과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좀 바꿔주시고요. 파생상품 외환 환차익은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다음 상품별 투자 이거는 그 정리를 한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해외 주식 부분에 직접 투자, 간접 투자가 있는데 해외 주식의 세 번째 그 줄에 보면은 평가 차익을 직접 투자 비과세, 간접 투자 비과세인데 이것도 오타가 났습니다. 간접 투자 비과세가 아니라 B자를 빼고 과세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디로 갔나요? 여기입니다. 여기 해외 주식 그 세 번째 줄에 평가 차익 직접 투자는 비과세고 간접 투자는 비과세가 아니라 B자를 빼시고 과세로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은 형평성, 효율성, 단순성에 문제가 있다. 형평성은 그 2천만 원 초과 종합과세되니까 수직적 형평성은 충족이 되는데 이자 배당 자본이득 세제가 상해가지고 수평적 형평성 문제가 있고 효율성은 뭐 중립성으로 대체한다 그러면은 중립성에 많은 훼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성도 그 많이 훼손이 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제